자, 이 표를 좀 보시면 더 답답할 텐데 준비된 그림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미해결 비율이 언어폭력은 35.3. 자, 이게 뭐 이제 녹취나 이런 증거가 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금품 갈취,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강요, 미해결 비율이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해당 피해 경험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고요. 16개 시도교육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광범위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해자도 학습권을 보장해야 해서 학교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해석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결국에는 이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 중에 이제 피의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항상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범죄라고 최종적으로 가면 형사 절차까지 가지만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기준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이제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인지한 경우에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없다면 지체 없이 즉시분리 제도를 시행하고도 있지만, 이게 즉시분리 제도 같은 경우는 사안 초기에 3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마주쳐야 하는 피해 학생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앞서 보여주신 통계에서처럼 최종적으로 그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반성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이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뭐 시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목은 굉장히 지금 뭐 좋은 제목인데 저는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게 학교폭력 사건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관심이 갑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뭐 강화해야 된다. 제가 보더라도 졸업하고 2년까지는 조금 남겨두는 게 맞는데 얘기하시기를 뭐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게 바로 삭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학교생활부에 대한 기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도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 내용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한 보존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보존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그러면 어떤 경우는 삭제조차 불가능하게 할지 등등을 포함해서 법률로 규정하자. 그리고 그 기간도 더 늘리자.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생활기록부 기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는 법률안이 이제 발의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계에서는 또 한편으로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 학생도 인권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로 설계나 사회 진출 부분에서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이유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문성하고 특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인 여론과 함께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